김일주의원님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치시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외국에 지금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감사의 박수. 저희가 오늘 그 대구에서 이제 스폰서님을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개 탄 날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개 탔다 이런 거 아시죠? 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우리 대구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뜨는 가장 영한 리더를 이제 마이아미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강사님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파트너인데요. 김미진 리더님을 모시고 마이아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네, 갑자기 와이 부탁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29살이거든요. 29살이고 제가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 온라인 커머스에서 쇼핑몰 하고 이제 아메이하고 같이 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게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막 콜라, 젤리, 합성 계면 활성제 나는 그런 제품 팔고요. 이제 아메이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제품들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사실 2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아빠가 한 20 몇 년 정도, 한 3년, 4년? 네, 아무튼 오래되셨어요. 막 하이팬이 많으신데요. 꾸준히 20 몇 년 동안 저도 아메이 제품을 써왔고 또 아빠가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커왔는데요. 아빠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같이 아메이 해봐라.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몇 번 용돈 준다고 해가지고 미팅장 와서 앉아있으면 뭐 5만 원 준다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왔었거든요. 계속 듣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봐라, 아메이도 같이 공부하면서 해봐라라고 해서 제가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사실 MZ 세대인데 아빠가 해라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그 2019년에 제가 고3이었는데 고3 때 엄마가 폐암 4기 이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정말 치료가 어려운 담배, 연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기는 폐암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딱 여기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시더니 여보 나 폐암 4기래 이렇게 해가지고 중증 환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 6개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딱 졸업을 하고 대학 가서 조금 다니다가 엄마를 케어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아빠는 또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 바가지를 하려면 돈을 버셔야 되고 제가 동생이 2명 있어서 막내 동생이 그때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동생들도 케어해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니까 일을 하시고 제가 휴학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엄마랑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한 6년 정도 주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로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엄마도 스스로도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죠. 왜냐면 딸이 학교 안 다니고 같이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늘 쪼그려서 자고 뭐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너무 힘든 삶,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도 미안했고, 제가 또 너무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뭐 20대 암 환자도 있고 암 환자들만 모아놓거든요, 병동이. 되게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부터 해서 밥도 위암이나 이런 분들은 밥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1번 진짜 건강해야 되구나를 먼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비소세포 폐암은 치료가 어려운데 딱 약을 찾았어요. 맞는 약을 딱 찾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응급실에 그때 엄마랑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걸어오시더니 그 딸 와봐, 약을 찾았어.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찾았는데 약이 비싸.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만데요? 하니까 한 달에 1,002만 원인 거예요. 근데 비급여라서 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02만 원이 약 쓸 거야? 했는데 그 응급실에 가 있었던 이유가 엄마가 폐에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암이 자꾸 진행되면 물이 찼는데 숨을 너무, 폐가 한쪽밖에 없고 한쪽이 70% 물이 차고 요걸로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약을 쓰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쓸래 해서 무슨
있지만 이제 엄마는 또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이 매달 1,000만 원, 병원비 따로, 우리 생활비 따로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약을 썼어요. 내성이 오기 전까지 한 2년 몇 개월을 썼거든요. 그거라면 이제 약값만 해도 2억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저희가 청원도 그때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릴 정도로 지금도 네이버에 폐암 4기 우리 엄마 이렇게 치시면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기사가 약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청원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교수님 말씀으로는 너네 앞에 있는 환자분은 똑같은 폐암이고 똑같은 그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가 맞는데 못 쓴다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저희는 쓰긴 썼고 이분은 못 써서 몇 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돈을 투자해서 약을 먹으면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 거네 라는 걸 제가 그때 또 너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 두 번째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병원에서 심각하게 제가 느껴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비싼 약을 몇 년 동안 감당해오고 우리가 생활비도 쓰고 먹는 것도 열심히 식품도 얼마나 챙겨 먹었겠어요? 그랬는데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거. 그거 생각해보니까 아빠 어떻게 이거 했어? 하니까 아멘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병원도 갔다 하셔야 되고 동생들도 케어해야 하셔야 되고 본업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빠도 경업을 아멘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아메이는 신경을 안 써도 그게 굴러갔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인쇄 수입이 있어서 우리가 버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너무 신기하고 그때 인쇄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라고 그때 좀 제가 진심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세 가지만 종합해봐도 건강할 수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인쇄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메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본업도 있지만 그걸 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저는 무조건 아메이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파트너도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저도 일단 엄청 잘 챙겨 먹고 건강 공부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둘째로는 저를 통해서 이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사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건강해야겠다. 이제 재정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생 현역이라는 말에 제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 스폰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20대잖아요. 평생 현역? 그냥 20대인데 주변 친구들 다 그냥 대기업 다니면서 그냥 하다가 또 이직하고 계속 이러는데 평생 현역이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70대 그 다음에 김희주 리더님 거의 80대 되셔서도 계속해서 이게 나는 할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모습이 저 너무 많이 와닿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들로 아메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와인들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이걸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 와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예쁘고 아내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정말 효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배운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아마도 큰 리더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저희 스폰서님이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신화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정신적 지주도 되고 또 먼저 사업하셔서 보여주시고 영원한 아가씨입니다. 예, 영원한 아가씨. 그래서 영원한 아가씨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은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언니 대구에서 온 이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를 맞추시는 분, 제가 몇 살 됐을까요? 몇 살? 선물이 줍니다. 몇 살? 맞춰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40살. 40살 틀렸어. 35세. 한강 틀렸어요. 35세. 조금 더.
예, 김재 리더님이 반으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37.5세. 아무도 안 맞추셨네. 제가 응원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신정훈 리더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원래 20대에 뭔가를 많이 찾았거든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아주 시골에. 아주 시골에. 이 사진은 73년대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꿈이 많아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 저희 집은 초가집에 호롱불에 흙길 주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혹시 오늘 제 사업소를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네. 네. 그러면 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 많으시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시골 농부에다가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당연히 고등학교를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몰래 원서를 써서 이제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상과를 갔고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문과에는 어느 대학 가도 되겠네 해서 추천하는 대학을 간호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호학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 교수님이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러고 조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면 400달러가 더 많다. 이랬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400달러 더 안 좋다. 또 부모님이 시집 가야지. 20살이 넘어서 25살 전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73년도 가을 10월 30일 날 이제 독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50년이 앞서 있는 그 나라. 혹시 70년대에 대한민국의 GDP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 얼마예요? 작년 36,000달러가 넘었죠. 73년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외국 나갈 때 북한보다 더 못 살았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 400달러가 안 됐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저는 이제 77년도에 원래 3년 있다 오려고 했는데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사진이 제가 있던 스위스였어요. 77년도에 저는 나갔고요. 27살에 했죠. 제가 이제 독일에 가니까 정신과가 많아요. 정신과. 그래서 제가 함부르크에 있는 정신과 1,500병상의 최고 독일에서 큰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서 독일말을 배우면서 74년도에 첫 여행을 스웨덴으로 갔어요. 10가지 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여행도 하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종교도 들어있었고 막 여러 가지 피아노 배우는 거, 오페라 가는 거 여러 가지. 3년 동안 부모님과의 약속이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10가지 꿈을 이루고 가겠노라. 그래서 74년도 봄에 스웨덴을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이었어요. 한국보다 50년이 앞서 있는 나라. 저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고 근데 너무 잘 사는데 정신과가 많고 뉴스에 마약을 취하고 학생들이 마약을 취하다 죽고요. 자살을 하고 고독사를 죽고 스웨덴에 가니까 가이드가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GNP가 1, 2위예요. 제일 잘 살아. 스웨덴은 열함에서 부동까지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과 이혼이 1, 2위예요. 이게 뭐지? 돈만 많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던 우리 어린 시절. 지금은 너무너무 편리해져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됐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물지개를 지고 물을 떠다가 놓고 학교를 갔거든요. 우물도 없었어요. 1km가 넘는데 물지개를 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0지개씩 지고 아침에 두멍이라고 그래요. 충청도에는. 거기다가 물을 붓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 너무너무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황폐일까? 독일은 종교국가예요. 월급에서 종교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돌아오려니까 안 돼서 1년 더 있었어요. 정신과에 있다가 안평동으로 가게 돼요. 함부르크 대학병원. 외국에는 대학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함부르크에 하나, 뮌헨에 하나 이런 식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안병동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갈까? 어떻게 준비하고 죽어갈까? 근데 또 못 따라오겠더라고. 77년도에 스위스로 가게 돼요. 그렇게 잘 살고 아름다운 나라. 여행했을 때 가보니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림 같았어요. 아까 사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기로 결단을 하고 2번의 휴가 2개월과 6개월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31살 81년대 한국 나오게 돼요. 그때 단 하나의 꿈이 평생 일하는 거였어요. 지금 말하는 평생 현역.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제 밑에서 저는 어쨌든 한국의 라이센스를 인정을 하니까 제가 밤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근무표도 내 맘대로 짰고, 근데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 그분은 임상병의사였는데 어쨌든 너스가 아니니까 제 밑에서 일을 해야 됐는데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 밑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때만 해도 그분은 차가 3대였어요. 시장 가는 차, 오페라 가는 차, 근무할 때 타는 차. 근데 이 작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50이 되면 나도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말하는 평생 현역.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외로워서. 상속을 해준다 해도 자녀들이 싫대.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서. 죽어갈 때 신부님 목사님 부르지도 않아요. 다 종교국가가 있잖아요. 스위스고 독일이고 안 불러요. 그냥 가요. 그럼 냉동실에 얼굴만 이렇게 보여놓으면 그냥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지금은 어때요? 100세 생존 확률의 중위 사망 연령이 제가 51년생이에요. 호적상으로는 56년으로 되어 있지만 50년생이면 중위 나이가 100세 생존 확률이 8.2%, 90세예요. 그럼 저는 15년 남았어. 지금 우리 예측은 어때요? 지금 120세를 예측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인간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100년 전. 100년 전. 1905년 23살이었어요. 23살. 그러면은 1960년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50대 51세, 53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해갑잔치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잘 살고 지금처럼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40살을 산대. 얼마 전에 100세 시대 했는데 이제 120세까지 산대. 저번에 지효세 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대한민국 1인당 1961년도 아까 그랬죠. 73년도 살았다라고 했죠. 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교복이에요. 지금 교복 없죠? 있나? 그때 $100 정도. 전 세계에서 115위. 73년도에 제가 독일 나갈 때 $400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1인당 GDP가 이게 36,000달러가 넘었는데 중요한 건 50년에 앞서 있는 독일이 유럽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시죠? 영국이 어렵고 독일이 어렵고 이태리에서 파스타 값이 비싸서 못 사 먹겠다. 스페인에서 올리브가 비싸서 마음대로 못 사 먹겠다. 프랑스에서 와인값이 비싸서 식사 때 와인을 못 마시겠다.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어.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못 살아요. 제가 독일 갔을 때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가면은 북한의 자료가 있는데 남한의 자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못 살면은 외국 나가도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영국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아래로 훑어와요. 한국 못 산다 해서 무슨 여행이냐? 내가 스위스 갔을 때 코리아 하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승리라 가지고 너 지휘 시간에 빵 좀 맞았냐? 일본을 알잖아. 일본을 알죠? 저도 다 차도 많이 다니고 고우에 토끼같이 생긴 것이 일본이야. 이런 식으로 뭐 꿀릴 거 없어요. 당당하게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잖아.
나라가 잘못 사니까 국경을 넘어가야 돼. 거기는 그냥 버스 타고 이제 여권 보여주고 하잖아.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정말 나라가 잘 써야 되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주요 중 최고 수준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잘 사는데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용남매 맞이에요. 딸아들. 우리 엄마 아버지 20살이 나서 20살에 결혼해서 21살이 나서, 근데 독일 가니까 프랑스가 두 부부가 한 명 반을 낳는데 큰일 났다. 이게 외국인들은 많고 큰일 났다. 이제 투표할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예요. 아, 대한민국 이혼도 1위고요. 저출산율도 1위고요. 자살도 1위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자식은 아들을 줘야했죠. 아들을 줘야했어요. 제가 81년대 한국 와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조산사 자격을 부산 일신병원에서 따고, 원래 개업한다는 목표가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사회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조카가 뇌성마비야. 갈 곳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대구에 조카를 데리고 내려오게 돼요. 그 개업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교황님 오셨을 때 모든 헌금을 걷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유료 뇌성마비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를 도와주면서 그냥 뭔가를 해야 되니까, 원래 기억은 없었지만 학연지원 혈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업을 하고 86년도에 제 36살 나이로 결혼이 아니라 개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목표는 산하제약, 덜 만나서 잘 되면서. 여러분들 나라 목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나라를 믿어서도 안 되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 나락하잖아. 애 낳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애 나락하잖아. 제가 루프 시술 지정기관이었어요. 루프에도 국가에서 돈 나오고, 루프 국가에서 공짜로 주고, 물론 자비를 할 사람은 자비를 하고. 예전에는 자식들이 아들 낳으면 남녀 선호 사역이 된 거 무지 심했죠. 아들이면은 낳고 딸이면은 유산하는 게 된 거가 최고 심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80년대. 왜 아들을 낳느냐? 내 인생이 룰이 되니까, 울타리가 되니까. 어제도 옛날에 같이 가는 간호사가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아들 환갑으로 죽고 딸 네 번째 낳았을 때 지인처럼 몰래 집에 가서 전화기 다 끊어놓고 그 얘기도 했거든요. 내가 죄가 아닌데 딸 낳았다고 지인처럼. 응? 근데 지금 아들이 있으면 뭐예요? 어제도 유튜브에다 보니까 아들 의사가 셋인데도 돈 버는 아파도 노인들하고 안 산다요. 노인들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들이 나무 먹어도 자식들 사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검정 먹기 싫으면서 나한테는 구두 사줘. 그렇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가족과 살아도 고독사가 있다는 얘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죠.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들들하고 살았어요. 큰아들이 연락을 받았어. 집에 가서 동생 방 문을 두드리니까 3일 전에 죽었어. 같이 살아도 고독사가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도 노인이잖아. 어쨌든 70이 넘었으면 예전 같으면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막 요즘 청년이라고 어디야 노인정에 가면 70대 청년이라고 하네. 누구나 다 노인이 돼요. 근데 왜 자식들이 부모를 보니까요? 왜 지금 아기를 안 낳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보다는 잘 살 거야 하고 죽어라고 일을 했어. 희망이 있었어.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은 제가 나보다 못 살 것 같아.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잘 산다는 보장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그래요. 하루 10명꼴로 고독사예요. 고독사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고독사라고. 병들면 어쩔 수 죽어야 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5배가 높아. 옛날에는 우리 막내 여동생은 우리 제부한테 하늘님이라고 해. 하늘님. 남자들이 이렇게 떠받들었잖아.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여자들은 살림만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교원대학교 교정을 그냥 걸어서 흙길로 다녔어요. 5km를.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전거도 못 탔어요. 남자들은 자전거를 타거든. 시대적인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렇게 고독사가 많으냐. 내가 돈 못 벌고 직장에서 나오면은요 자식도 싫어하고 마누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중요한 건 왜 나이 먹어서 많이 죽는 게 아니라 40, 50대 중년 고독사가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직장 들어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요즘 학교를 막 팔아요. 학생이 없어서 헐값에 원래 170곳이 입학식을 못했어요. 170곳이 입학식을 못했다고요. 제 20대 결혼 대상은 사자였어요. 사자면은 13개를 들고 시집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돌이 군발이한테는 시집가지 말자.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때 공돌이 군발이한테 시집간 사람 지금 잘 살아요. 연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상식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듣는 거예요. 정보라는 건 남의 물론 앞서가는 걸 듣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인구 감소가 중요한 거 뭐냐면 AI 기술을 발전시켰죠. 지금 AI 때문에 미국도 초토화해요. 제일 많이 해고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에요. 대학에서 지금 한국도 고등학교, 대학교 자퇴를 많이 낸다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교수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졸업을 안 해도. 제 제부 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갔다 오면 자리가 없을걸. 한국에서 하세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한국에서 박사학위하고 부총장까지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여기도 직접 제가 보고 왔어요. 고소득층 직업이 다 잃고 있어요. 더군다나 고소득층들이 AI가 더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명문대마다 텅텅 비어요. 혹시나 방향성을 모르고 무조건 적성에는 안 맞는데 유학을 보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맞으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해야죠. 근데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자 지금은 다 많이 이런 건 아시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SP라는 걸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SP가 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1억을 얻으면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이자가 나왔어요. SP를 하면은 100만 원 표결 수입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얼마 나와요? 얼마나 돈 있으신 분? 100만 원 안 나오죠. 몇십만 원이 안 나와요. 가치가 달라요. 근데 SP를 하면은 얼마 나와요? 지금 15%만 해도 100만 원 나와요. 그럼 아메이를 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어떤 게 나냐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안 했고 36세 저는 아메이를 46세 가까이 계시는 스폰서님이 사무국 원장님이 아메이 마케팅 책을 사보라고 했어요. 저는 아메이를 암자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안 사봤지. 그 다음에 또 사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간호사한테 내가 사오라고 하니까 서점이 없대. 주문해서 만난 것이 96년 9월이에요. 사업설명 듣지도 않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등록했어요. 인격과 일품을 믿으니까. 알아보라고 해서 책을 보고 알아봤더니 이거 내가 찾던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생필품인데 저는 시장 가는 것도 싫어해서 우리 간호사가 다 시장을 받아줬거든요. 검증된 제품이에요. 물론 제품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필품을 바꾸는데 돈이 들어온대. 저는 그 책에서 money, time, friendly 돈과 시간과 친구의 부자에 했을 때 마지막 친구의 부자에 꽂혔어요.
돈과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다. 여기에 꽂혔어요. 저는 36세 개업을 하고 우리 88년도에 내년 자유화가 됐죠. 88 올림픽 때 90년도부터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평생 농사만 지셨기 때문에 쉬고 계실 때 중풍이 와서 엄마는 젓가락질도 못하고 머리도 못 펴고 아버지는 여러 번 수술을 하고 돋보기를 쓰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노인을 많이 해서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 해서 90년도부터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또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랬을 때 96년도에 아내를 만났어요. 4년 동안 알아보자. 그럼 저는 90년도에 40살부터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애를 계속 못 받으니까 월세 받아야지. 작은 집을 져서 월세를 받고 또 집을 져서 월세를 받고 암에 오니까 이제는 인세 수입이 임대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외국에서 내가 본 건 빈집이 많더라. 이자가 얼마 나오더라. 정보를 들은 거예요. 저는 결단했어요. 중단하자. 세 번째 집은 앉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저는 정리를 내가 스위스에서 결단을 그렇게 20대에 하고 31살에 나왔듯이 중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4년을 알아볼 때 군사, 농장과 공장과 일본의 나카지마가로 레리까지 다 보고 나서 저는 이제 50세에 전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공장에 로봇들이 다 투입돼요. 식당에 어디고 2년을 쓰면 본전이 빠져요. 저희 동생 하나도 식당을 하는데 이제 대체 안 하면 안 돼요. 전문직 지금 그림도 18억짜리가 나와요. 로봇이 그리는 것이. 어느 분야든 여기 울산에 현대자동차 있죠. 혹시 관련된 분 계세요? 지금 현대자동차 어디로 갔어요? 미국. 지금 레이도 4배만한 크기에 미국으로 갔어요. 현대자동차를 미국으로 가면은 한국 회사인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현대자동차가 미국 갔다. 한국 회사인가요? 세금을 미국에 내고 미국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제철도 좀 있으면 미국으로 가요. 노조 의원들이 싹싹 필요해요. 우리 못 먹고 살으라고. 이미 늦었어요. 아메이 스폰서가 한 번만 와봐. 여기 이제 스폰서님이 한 번만 와봐. 그러죠? 계속 버팅기면은 놓고 딴 쪽으로 가요. 저는 우리 스폰서가 사후설명도 안 했고요. 제가 교육자에 가니까 맥주 마시다가 왜 미팅장에 가느냐고 그랬어요. 왜냐면 모르고 동생이 아내를 전화해서 나보고 책을 사보러 간 거예요. 본인은 당신은 책도 안 보고 미팅장에도 안 나오고 근데 내가 보고 이거 내 사업이에요. 제가 미국 본사 간다 하니까 우리 온라인 한 분이 왜 돈 주고 가느냐 잘못되면 공짜로 가는데 나는 가서 확인을 하야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온 거죠. 이제는 로봇이요 댄스까지도 추고요. 정말 공장이 너무너무 앞서가지고 검수까지 다 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저 큰 공장에 880명 분이 없어요. 이제는 혹시 로봇 옷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육옷. 옷을 입었는데 근육이 약해. 천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형상기억 합금을 넣으면은 스프링 장치가 돼가지고요. 저걸 만들면은 어떤 조립을 안 해도 모터가 없어도 로봇에다가 해기만 해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 로봇한테 넣으면 10kg 펄쩍 뛰어 힘이 나와요. 너무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예전에 아메리카를 제가 시작해서 또 분이 브라운관을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지금 브라운관이라는 팀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손정희 대표가 10년을 내다보고 이마트보다 적자를 보면서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 일을 안다라는 건 이건 기회예요. 가문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다 안 하거든요. 우리 제부가 박사를 하고 부총장이 되고 가문의 영혼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문을 못 바꾸잖아.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될 수 없잖아. 나는 아내를 하니까 나를 초월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집을 4채를 뚝딱 져요. 어디서? 가보시면 돼요. 화성시에서. 건축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집을 생산해낸다고요. 내 원하는 대로 6,000평이 9,000평. 제 주변에도 건축업을 해서 부자가 되신 분이 많았어요.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어느 분야든 물론 그중에 되는 사람은 되지만 직장이라는 건 이분이 연봉 2억 파일럿이었어요. 퇴직 후 지금 청소업을 해요. 61세에 10만원 버는 일당 10만원 연봉 2억이었던 사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어놓은 거 갖고 쓰면 되지. 본인은 계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하시는 말씀이 75세 되면은 와이프하고 박스 쪽으로 다녀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아우 아미를 누가 저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폐업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폐업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출도 받았고 뭐 외상값도 갚아야 되고 죽지 못해서 한대요. 임대 저는 90년대에 짓고 23년 만에 정리를 했어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이냐? 아 너무 잘했다. 지금 갖고 있으면 맨날 관리만 하고 그 23년이 지난 그 맨날 관리해줘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새도 안 나오고 지금 텅텅 다 비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쩌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100만 명 하는 시대에 죽지 못해 버텨요 라는 게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미래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뭐 가지고 갈 건가요? 제 아는 원장님들도 늦게사 박사학위를 받고 뭐 유치원도 하고 했지만 어제 그저께 우리 지인들의 같은 원장님들의 자녀가 결혼해서 갔는데 못 와요. 앞이 안 보여서 못 와. 남편이 아파서 못 와. 아까 우리 김민진 리더님 얘기했지만 건강이 무지 중요한 거지. 혹시 여러분들 무병장수 120세 자신 있으세요? 암에 열심히 하시면은 물론 갑자기 교통사고 갈 수 있고 하느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지효세 박사가 200살까지 사는데 5, 60년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연봉을 많이 받든 어쨌든 자녀까지 구직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50대들이 다 구직 60대도 직장을 찾고 20대도 직장을 찾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운동량이 많잖아요. 이제는 하이퍼 튜브가 뜬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차세대 열차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내가 돈 있어야 타지 갈 곳이 있어야 타지 그렇잖아요. 혹시나 여행을 리더십을 보내줬는데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어요. 크루즈 자격이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혹시 옛날에 가라오케라는 거 아세요? 가라오케 노래방은 노래하는 거 그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우울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가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외국에서는 정신과 가면 이거 시간을 눌러놓고 이걸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발산을 해야 되는데 평생 현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도 이제 처음 오는 길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잖아요. 뭐 겁도 안 내잖아. 내비 아가씨가 잘 가르쳐 주니까. 사막에 가면은 내비가 있을까요? 사막에 가면은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20대 여행 다닐 때는 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지도를 들고. 지금 생각하면 에어컨도 없는 차에 지도를 들고 어떻게 이렇게 다녔는지.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었잖아.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미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메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아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중에는 또 다른 걸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보다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 7학년 없으세요? 제가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돈과 시간과 친구보자 20대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아메 안 했으면 20대가 저하고 놀아주겠어요? 대꾸도 안 해요. 왜 외로운지 아세요?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게임하지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어요. 이 공장을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아메이를 하기 전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도 부모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엄마 여기 직원들 얼굴 잘 바뀐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엄마 아버지 이미 PT였거든요. DD. 그때는 벽보판에 전 세계 DD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름 여기 있네. 우리 스폰서 이름 여기 있네. 이 공장, 이 회사 잘 돌아가고 있대요. 우리들의 회사예요.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중요한 건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꾸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성공의 기회를 누가 줄까요? 저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물론 거기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니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만 성공의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성공의 기회를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창업 이념이 너무 대단한 것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저는 청주에 이제 고향이니까 갔다가도 밤에라도 애 날아왔으면 밤중에는 내려왔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역의 자유, 모든 것이 자유라는 나는 단어는 있지만 이게 누구나 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족,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있잖아 우리 애가 엄마 어떤 아저씨가 엄마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더래요. 일하느라고 애가 얼굴을 못 보고 해요. 어떤 막 수염이 난 턱수룩한 아저씨가 엄마 방에 들어갔다고.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을 저희 엄마이 돌아가셨는데 서울대 나오셨고 IBM에서 다녔는데 별 보고 들어가서 별 보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면 가족을 등한시해야 되는 희망. 제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외국에서 보상. 우리 아버지 추가하고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해도 성공 못했고요. 큰 돈도 못 벌었고요. 그러도 일만에 기르고 땅 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무릎이 다 나가고 손이 옛날에 시계를 밥을 줬죠. 시계 밥 주는 거 아세요? 시계 밥을 못 줬어요. 후tuk살이 손에 달려서 그 정도로 일을 했어요. 물론 운동선수들도 악수를 하면은 나무 조각 같잖아요. 나무 조각 같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전 세계 55년도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 100개 지역국에 나가는데 최초로 러시아가 철수했죠.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 회사는 한 명이라도 아메를 사랑하는 회원이 있다면 절대 철수 안 하고요. 적자를 봐도 끝까지 이 진실을 아메이 철학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버니 한센 할머니를 지금 49에 만났어요. 저 버니 한센 할머니가 49에 사인하셨거든요. 103살에 돌아가셨죠. 우리들의 온라인이죠. 저는 김윤주 리더님이 구주 할아버지예요. 저로부터 족보상
여기는 전부 족보가 있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마트에서 할머니 마트를 갖고 있어서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녀들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9년도에 갔다 와서 일본 라카지마하로 갔다 와서 2000년도에 결단을 하고 전업을 했죠. 그래서 6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메이는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에 전 세계 1위가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대한민국에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 1위가 쉬운가요? 대한민국에 금메달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기 보면은 아메이지 사업자 수라든가 이런 것 스폰서님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내 인생을 놓고 저는 4년을 투자했어요. 4년 투자해서 알아보는 동안 사파이였어요. 연봉 3,800. 집세 받고 해 받으면서 수입 있었고 남들이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있을 만큼 있고 혼자 뭘 이렇게 쓰느냐. 그리고 한국에는 88년도에 들어와서 9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고요. 이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아까 민찬미 씨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때 봐서 거기는 500명짜리 민찬미 씨가 있었어요. 가격도 다르고요. 제품도 다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60만 원 이상 못 팔게 돼 있어요. 11월에 통과됐죠. 6개월 후에 왠지 200만 원까지. 아시고 계셨어요? 네. 왜 지금 청정되고 다른 나라에서 200만 원대는 우리나라는 150 얼마 이러느냐. 우리나라 법에 160만 원 이상은 다단계 회사에서 못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중풍에 너무 젓가락질도 못하고 머리도 못 빗고 하셨는데 과대광고가 아니고요. 식품 드시고 아버지는 돋보기를 못 드시고 엄마는 젓가락질을 하고 머리도 빗고요.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문제내도 안 들어가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편지도 못 쓰셨던 분이에요. 못 쓰니까 안 쓰는 거지 창피하니까. 첫째 것도 틀리니까. 66세 때 제가 책을 보고 추석에 엄마 아버지 책을 갖다 대고 심심하니까 책 읽으라고 했는데 회원등록 제가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썼어요 주변에. 5개월 만에 SP를 가셨고요. 저는 6개월 만에 같은 달에 SP를 갔어요. 저는 사이드 맞췄어요. 우리 엄마는 통장이라는 건 평생 없었는데 통장도 만들어드리고 식품 우리가 WS는 DNA를 복구시킨다고 나중에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ABCD도 배우더니 컴퓨터도 하고요 팩스도 보내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에메랄드 가셨어요. 73세.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저희 아버님이 이 농장을 가보시고 평생 농사를 지셨는데 이건 천의 농법이다. 어떻게 지렁이로 사마귀로 부엉이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90년의 역사잖아요. 근데 정말 이 회사가 원래 있었고 아메이가 나중에 창업자들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아메이에 흡수된 거잖아요. 이런 역사를 좀 보시면은 제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전들 아메이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IMF가 왔죠. 세계화의 전쟁이 왔지요. 금융위기 왔지요. 코로나 왔지요. 저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음이 나니까. 믿음 그 위대한 힘. 믿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이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스폰서가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스폰서가 믿으니까 스폰서가 믿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Yes, I can do it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영어를 못하는데 엄마 you can do it 그러면 I can do it 이러셨어요. 그게 영어인지도 몰라. 유산균 드세요 그러면 인테스 풀어라. 엄마는 영어도 뭐든 처음이니까 엄마 펑펑 있어요 그러면 디스트랍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도 명숙해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요. 차도 없고 시골에서 대구까지 올라가면 버스를 4번이나 가야 돼요. 이렇게 생태계 농장이 있고요. 이런 회사가 받쳐주는데 얼마나 저는 이런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스폰서한테 액티파이해야 돼요. 또 김일도 오영훈 리더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김일도 리더님 예전에는 미국 본사에 그 투어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봤던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제 성격상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이 특허가 이렇게 액자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립돼 있지만 저런 걸 확인하면서
의심할 게 없죠. 제품 하나가 나왔는데 50만 건을 품질 테스트를 한다는데 왜 이럴까? 왜 뭉칠까? 왜 색이 변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 본사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연주 최고의 선물 식물영양소의 연구 34년도부터 이 WS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DNA 건강과 혁신적 연구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거 가져간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져간 건 걸려요. 나는 확인했잖아. 우리 엄마 머리 좋아지는 거. 글씨도 못 썼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유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글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하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 봐요.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큰 게 손정희 대표께서 뭐 10년을 내다보겠다. 이건 10년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거 자꾸 넘어가지. 정말 이건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처음에 노트 한 권씩 다 사줬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라. 소비자한테 전화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이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넘어가네. 그리고 이제 인간 수명이 건강 수명이 10년 차이가 나요. 기대 수명보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겉모닝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활 습관 바뀌고 SOP를 연결하고 아메이 마케팅 플러스 우리 겉모닝 마케팅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다. 이거 있죠.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의 주말이잖아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를 위한 아보아의 완성 아메이. 아메이 식품만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침에 치약부터 오늘 뭐 양치 안 하시고 계세요. WS 드시고 저는 WS는 정말 이게 88,000원이 비싸다고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나와서 이거 20만 원에도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품부터 정수기부터 냄비부터 요술 냄비잖아. 그리고 청정기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예전에 아기 태어나서 응하고 그럴 때 첫 호흡을 하잖아요. 가능하고 허락을 했다면 분만실에 청정기 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처음 애가 나와서 첫 호흡을 하는데 안 좋은 공기 마시는 거하고 좋은 공기 마시는 거하고 돌아가시전에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숨을 들어 마시고 못 내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물은 원래 별명이 부모였어요. 물을 좋아하는데 안 좋은 물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지금 물속에 마약 성분부터 당뇨약부터 지금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또 물이 나왔잖아요. 170조 용해물질도 제거해주고 경제적으로 비싸다고요? 2리터 7병에 7,268원 구매시 생수 13.6리터를 구매했을 때 이건 너무 하루에 13.6리터 해도 이게 1,000원뿐이 안 치여요. 얼마나 싸? 이게 하루에 1,000원뿐이 안 치이는데 3년을 썼을 때 우리가 청정기 지금 20만원 싸잖아요. 블루는 10만원 싸고 이건 돈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김비지 리더님 뭐 담배 연기하고 상관없이 폐암 엄마가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공기는 맑은 공기. 제가 예전에 이곳 갔다 오니까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침실에 청정기 2대 놓으니까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는 한 대 더 갔다가 3대 놓고 다니니까 기침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비타민 얘기했죠. 메가요법 많이 드세요. 형편되는 대로. 형편되는 만큼 드시면 돼요. 더 많은 효과. 지금 암 환자들도 메가요법은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4대강 때문에 지금 강이 이렇게 됐어요. 강이 이렇게. 지금 정수기를 진짜 다 바꿔야 돼요. 청산가리 수백 배의 독성 검출이 돼요. 물에서. 코끝에서 이런 게 나온다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렇게 기화돼서 우리 청정기도 바꿔야 되고 물도 꼭 바꿔야 되고.
거기서 더 심각하대 대구가. 그러니까 대구든 어디든 일단은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98년도에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IMF 왔을 때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가까운데 대한 골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저희 아버지는 그 구정 때 선물 세트로 주변에서 막 선물 공장에서 선물 세트 주문해줘서 갑자기 준비 안 되는데 SB를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계속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안 온다. 똑같은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잘했어. 내가 다시 못 갈 것 같아서 거기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물론 지금 내가 이걸 잡지를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친구분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또 아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재수, 삼수, 사수까지 갈 수 있겠죠. 원폰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 고추장, 된장 모든 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뭐 토마토 케첩도 나온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잖아. 수출. 제가 시작할 때는 외제 쓰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꼬리표를 가졌잖아요. 외제 기업과 외제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강경식 부총리 책을 썼어요. 국산품 애용으로 나라 망한다는 책을 썼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팔기만 한다고 팔기느냐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손병 안 쓰고 또 중국산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없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나라도 수출탑을 받았잖아요. 또 아메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화장품도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머리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오래 사니까 이게 에스하네 이게 좋은 거. 속옷으로 인해서 얼굴도 예뻐지고 목주름도 덜하고 뭐 머리도 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발 마사지기 지금 10만 원도 5월까지. 그러니까 저건 99개가 주문을 주잖아요. 이건 부모님이 자식을 부모님한테 선물하신 5월에 아주 절호의 기회죠. 5월 말까지 또 프로모션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거 나오면 형제들한테 다 샀어요. 엄마 아버지한테만 잘해라. 엄마 아버지한테만 잘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피로 풀고. 그래서 라이드.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고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주저앉아. 성형외과를 갔더니 나이가 먹으면 다 그래요. 이러더라고. 또 약을 줘요. 이 무슨 약이에요? 근데 진통제하고 소염제. 안 먹었죠. 운동을 하지 말래.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라이드를 탔죠. 지금 괜찮아요. 원래 MRI를 찍어볼까 하는데 안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운동도 하고 식품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물론 병건사를 해서 우리 유산균도 맞춤을 먹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몇 번이고 저는 이제 4번 했고 이제 5번째 할 건데 중요한 건 그리고 저는 선물이 다 키트예요. 생일 선물이고 뭐고 키트예요. 내가 병원에 나는 병원에 나는 가는 거 싫거든. 빨리 똥공세라. 이래서 유산균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가르쳐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한다. 이래 하는데 그래 어쨌든 세수할 때 저 디바이스 너무 좋죠. 저걸 매일 해요. 원래 매일 하지 말라 하는데 안 하고 찝찝해서 이런 게 다 이제 국내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옴니보 고정관념의 파괴예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가 제가 아가씨라고 했는데 저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딸이 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 어떻게 싱글인데 딸이 있을까? 유머스럽지 않으세요? 고정관념을 파괴해야 돼요. 결혼 안 해도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양녀를 하면 되니까. 배도 안 아프고. 이거리 씨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했어. 근데 이재용 씨는 요즘 이제 많이 아시죠? 혹시 주변에 2,000원짜리 립밤 바르고 이거
6,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10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상상이 되나요?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 중년? 이재우 씨가 뭐 티셔츠 신은 운동화, 립밤. 우리 생각에는 저런 분이 돈이 많은데 이런 거 쓸까 싶어. 그 정도는 깨야 돼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요. 예전에 25살에 결혼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제 그저께 제 지인 딸이 결혼했는데 43살이에요. 엄마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시집 안 간다 하더니 왜 가? 요즘 시집 안 가도 뭐라고 하네. 결혼 안 해도 고정관념 깨야 되니 묻지도 말래. 자식들 월급도 물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나이가 먹어서 몸 관리한다고요? 옛날에 보약은 나이 먹어서 먹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건강보조식품 찾아요. 직구로 이래요. 남자, 여자 한번 보세요. 연령대 지금은 20대, 30대가 35%예요. 그럼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수입 완천은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저도 옛날에 집을 지었던 건 총판, 도매, 소매 이런 데다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없어지면 유통의 변화로 할인 매장이 들어온대.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할인 매장도 없어지잖아요. 백화점도 없어지고 세상의 면에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시니어 백화점이 일본에서는 생겨요. 시니어들이 겨냥한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안 쓰고 유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쓰고 싶은 거 쓰고 나도 즐긴다. 너네 집에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통관점 돌려주는데 광고. 제 파트너도 탤런트가 있어요. 애기 낳을 때 건강보조식품이고 또 요리도 가르쳐줬는데 애 낳고 바로 광고하더라고. 유급받더라고. 300만 원 애 보는 사람 두고.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거 유통비 피준이 왜 8,400원이겠어요? 저 탤런트 하나 사진 들어갔다고 더 비싼 거예요. 양수적인데. 근데 우리가 광고해서 하면 되는데 장소 그러니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 해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처음에는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그 다음에 15,000원. 2년 동안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에 27만 5천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마트 가면 10만 원 쓰면 배고프니 그것도 딴 사람 이렇게 그 네트워크 인정도 안 하는데 이것만 해도 그래서 제 주변에는 3개, 4개씩 있어요. 내가 왜냐면 나눠가지고 아들, 딸, 나, 또 남편 이렇게 3개, 4개씩 정수기 하나를 우리가 사면 여기는 점수가 있어. 내가 시작할 때 1대1이었어요. 치약이 4,400원, 12BV가 400원, 400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인플레이가 돼서 여기는 인플레이를 감안을 해요. 1.7대 8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고 또 마케팅은 20만 포인트가 됐을 때 3%, 이 구구단이거든요. 1000만 포인트 21%,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아멘 구구단이 다 왜 6%는 60만 비율이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기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수기를 나 혼자 내가 그냥 처음에 등록해서 샀다 그러면 6% 하면은 8만 원 정도가 들어가. 근데 21% 된 사람이 사면 보너스가 28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는 가격은 똑같아. 내가 사나 오늘 등록한 사람이 사나 가격은 똑같은데 포인트에 의해서 얼마 보너스가 들어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 혼자 한 달에 한 3, 40만 원 쓰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한 20만 포인트가 돼요. 혼자 썼을 때는 옛날에 6,000원 들어가는데 요즘에 한 10,000원 들어와요. 근데 한 3명한테 얘기했다. 엄마 아니면은 우리 간호사 친구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4명이 썼을 때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와도 20만이 안 넘으면 나한테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스폰서라는 분은 나한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스폰서도 20만 원 쓰고 나도 쓰고 밑에 사람이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깥 세상에서는 스폰서가 매출로 보면 제일 많아. 80만이고 8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100만이고 어쨌든 내가 3명을 했으면은 내가 광고를 많이 했잖아. 아까 김수현이 광고를 해서 이렇게 가격 올라가듯이 그러면 저한테 수입을 많이 주는 게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스폰서님은 공만 치고 사업을 안 했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이 역전이 됐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수입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폰서가 없다고 해 수입이 바뀌느냐,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저는 이제 이 수입 구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수입이 역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노력순이다. 이건 가입순도 아니고 정말 노력순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핀이 SP 그 은배지, 금배지, 백금 배지가 있어요. 동 배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15%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브론즈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 120만 점이 됐을 때 이 뭐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밑에 사람 20만 원 썼을 때 내가 120만 포인트를 했다 하면 9%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선물 세트가 오죠. 이것만 해도 소비자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안에서 3명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이걸 400만원 했을 때 15%라고 15%인데 옛날에는 15% 하면 약 57만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30%를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기예금 사업 이자 한 정도의 돈이라는 거죠. 가치를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0만 원의 연금 수입을 만드는 것이 과연 3명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힘드느냐, 아니면 건물 하나를 새로 사느냐, 그런 거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또 올해 또 돈을 더 주죠. 브론즈를 하면은 6개월 됐을 때, 6회차가 됐을 때 50만 원 또 축하금 주고요. 12개월이 됐을 때 18개월 안에 해야 돼요.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은 15%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아요? 1200에 1350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돈 가치 달라졌지만 저는 옛날에는 1대1로 했을 때는 이 20만 원 하면 6,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설명을 쉽게 했어요. 우리 엄마 복잡하게 하면 안 되잖아.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 혼자 쓰면은 한 30만원 쓰면은 20만 포인트가 되면 6,000원 들어가. 그래서 좋다. 배달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엄마 6남매잖아. 6남매가 다 쓰면은 엄마한테 9만원 들어간다? 근데 손자들 있잖아. 손자 4명이 다 쓰면 엄마 57만원 들어가. 정손자 있지? 기저귀도 쓰고 그러면은 엄마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근데 5개월 만에 SP 갔잖아요. 통장에 돈 들어오고 그때는 열정이 생기는 거야. 너희 할머니한테. 그래서 7년 만에 SP를 갔고요. 지금은 또 이제 이게 1,500이면은 24% 주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요. 옛날에 똑같이 21%가 144만 6천 원이었는데, 그래서 생필품 재구매 회원에 이번에 신규 회원 많이 하셨죠. 계속 늘기 때문에 신상품도 늘어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0만%를 하면은 SP, 이걸 3달을 하면은 GP, 6달을 하면은 PT라고 해요. PT를 하면은 이제 일시불 또 180만 원이 나오죠. 파운더스 PT를 하면은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또 연수도 하게 하는 5천이 되고 일시불 또 360만 원을 줘요. 연봉 한 4, 5천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SB, GP, P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이 좀 많이 들지만 그냥 PT는 됐다 안 됐다, 1000만 됐다 안 됐다 하면 돈이 안 돼요. 파운더스 PT 정도가 돼야 안정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거고, 나처럼 파운더스 PT가 돼서 2명한테 얘기를 하면은 보석핀이 들어가요. 사파이어가 되고, 그리고 연봉이 이제 4, 5천 해외여행도 가고, 에메랄드 5천에서 8천. 요즘에는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에도 연봉 1억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30% 더 받는 사람들은.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1억에서 1억 2천인데 제가 할 때는 1억 안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도. 제가 지금 파운더스 PT잖아요. 파운더스 PT 2억.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많았는데, 이건 볼륨에 따라 다르고, 내가 이제 느낌 났을 때 보너스가 있는 해하고 안 있는 해하고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눕힌을 갈 때 부모님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병원비는 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계시다라면은 어쩌면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자식 노릇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꿈을 전하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물건을 팔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차가 아닌 미래를 팔고, 레고는 장난감에 창의성을
성공이라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무학이었고 우리 아버지 79세 때 안경도 안 쓰고 저렇게 필사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2009년 79세 때 7월 27일 지어오면서 노트필기 한 거예요. 영어로 프리덤이라고 적어놨어요. 한국도 못 쓰던 분이. 제 아버님 이제 생신 때 병원에서 저렇게 보냈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지어진 집에서 캠파이어 하고 이렇게 홈미팅 하고 에메랄드 인정받고 이렇게 노트북 갖고 사업설명 하시고 마지막 치앙마이 여행까지 가셨다가 이제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조카들하고 올케하고 저렇게 이제 손자들하고 여행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나오신 분 청각장애인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처럼 무학인데도 또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온 아버지도 에메랄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60주년에 이렇게 미국을 가봤는데요. 제 딸하고 같이 갔어요. 법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데려가도 된다고 해서 양면을 우리 조카를 한 거예요. 쟤는 너무 좋죠. 조카들이 많은데 왜 제가 됐을까? 그때 PT였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는 딱 한 번 온다. 이번에 크루즈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은 조카 중에 제가 됐을까? 기회를 딱 잡은 거지.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여기에 이제 프라테를 갔죠. 저는 20대 여기를 돌았던 사람이잖아요. 대접이 나. 완전 인생. 아내 안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요새에서 파티를 이렇게 열게 되고요. 정말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시드니를 갔는데 제가 아내 하기 전에 마지막 부모님을 간 곳이 시드니예요. 그때는 이 다리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 다리가 프리미엄 런치 크루즈를 하는데 다리가 열려요. 다이아몬드 여행이 8차까지 있었나 8번이 열렸어요. 다리가. 저게 1년에 2번뿐이 안 열려요. 세계 정상들이 왔을 때.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진도 다 본사에서 작가들이 나 찍어주고요. 여기 우에 계신 이재석 88년도에 문고부 장관이셨어요. 이주연 친정 아버님. 저분이 하신 말씀이 일본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장관 2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5번 하는 것보다 다이아몬드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아주 멋진 여행을 하면서 매년 특별한 여행이 제공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23일날 또 이제 크루즈를 가는데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느냐. 그래서 제 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고모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비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아내는 이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물동이를 치고 나른다 하지만 이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특별한 여행이 물론 저는 내 돈 주고 많이 여행을 다녔지만 돈 한 푼도 안 들면서 특별한 여행을 갈 수가 있고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상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님 집을 지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상속세를 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회원번호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지금 김인주 리더님 하나에 가 계시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김인주 리더님도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곁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20세 시대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위해 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꾸준히 나오는 일, 따박따박.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할 수 있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돈은 닥쳐서 모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방향성을 자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제가 못하니까 이게 2차로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봉사를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가지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이번에 산불 피해 났을 때도 가서 이렇게 농아들 가서 파트너라 가서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좋잖아. 외롭죠? 같이 다닐 수가 있고 20대하고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오지? 이거 안 나와. 세 번째 하셨나봐요. 응? 세 번째 하셨나봐요. 이거 안 나와. 춤추는 세 번째. 예? 한 번 더. 아이고 한 번 더 뒤로 넘어가는데 20대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옷을 내놓으래요.
정말 평생 내가 샌드위치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10대들이 손자들이 할머니 나 빨리 안내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겠죠. 그럼 돈은 따박따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과의 한판 승부를 벌린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 여러분들이 정말 70주년을 해서 열심히 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고 감이 바뀌어요. 주변에 정말 내가 하는 사람이 구독자를 주고갔다고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다시 얻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많이 사람들한테 전하시고 오늘 제일 젊으신 분 제일 내가 나이가 젊다 20대 나오세요. 본인이 젊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시면 돼요. 오늘 가셔서 두 분한테 전화드려요. 두 분 드릴게요. 잠깐만요. 또 점수 드리고 네. 네. 오, 20대 없어요? 아예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셔야지.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왜 어머니 중에 하나뿐이 없어? 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정말 정상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